일단 오늘 시장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호재랑 악재도 같이. 개인적으로 시황을 그렇게 많이 바꾸는 편은 아니죠. 그래서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살짝 바뀌었고 화요일 날은 이제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간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은 하루 이틀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조금 들어 올렸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0.8, 뭐 솔직히 거래소야 그렇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꽤 상승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호재 같은 경우 봤을 때 호재 이거죠. 외국인 산 거.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7,400원에 샀는데 뭘 샀느냐가 중요해요. 뭐 샀느냐가. 보면은 하이닉스 4,400원. 네. 많이 사긴 샀어요. 반 이상 하이닉스. 그다음 기아,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제 조금씩은 사요 이제. 네. 현대일렉,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뭡니까? 대표주입니다. 대표주. 그래서 그 자동차가 들어갔다라는 게, 아, 이 자동차까지 외국인들이 손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순환매. 예. 자동차도 싸요. 6배가 나올 거예요. 올해 그쵸. 기준으로. 엄청 쌉니다. 오래 쉬기는 했어요. 예, 엄청 오래 쉬었고,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 보유 주주분들도 계실 텐데, 네. 배당락 끝난 다음에 지금 1월달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나름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이거 마지막에 할 걸 지금 얘기하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마침 장중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장 끝나보니 현대차에서 꽤 많은 올해 투자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는, 네. 현대차에 투자를 할 때 낙수 효과를 떨어질 수 있는 업종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빌리티 쪽이 당연히 되겠죠. 이런 쪽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장중에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들을 제가 장중에 이런 생각했다 저런 생각했다 말 안 한 지 2달 넘었어요. 근데 지금 저 지난주부터 조금 얘기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생물이에요, 생물.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혹은 펀드 매니저들이 네. 혹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미스터 마켓입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게 옳다가 아니고 주식을 째려보고 주식을 나름 건전하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다음 거가 쳐다보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약간 잡주의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신세계 INC라는 종목이 어제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알다시피 신세계 그룹의 뭐죠 그 통신 관련 네. 그 SI 관련 회사인데 그 회사가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 받는다고 해서 급등을 나왔었는데 1월 20일 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튄 거예요 어제. 오케이. 그래서 무도회도 간다고 그죠? 오케이. 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신세계 INC 뜨고 그 다음날 SM그룹 회장님이 간다 그래서 TK케미칼이 갔었어요. 그쵸, 맞아요. 예, TK케미칼이랑 네. 한단 좀 작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요거 같은데 하니까 바로 5% 뜨더라고요. 이게 시장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맞추느냐고. 물론 매매는 안 했으면 너무 작은 것들은 안 하긴 하는데 네. 시장을 같이 또 이제 용기를 드릴게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은 답이 보입니다. 시장에서 참여 안 하고 있으면은 계속 답답해요. 근데 저도 아침에 기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후에 보니까 또 좋아져요. 왜냐면 네. 오늘 아침까지 시장이 어땠습니까? 그냥 어제 간 네. 것이었고 간 것이고 네. 어제 쫙 쏟았던 소부장 쉬었다가 그죠 팔고 있었고 가다 팔고 이러니까는 아 짜증나. 바이오도 하루 가고 하루 쉬고 이틀 쉬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네. 짜증나. 그러다가 딱 보니까 시장이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리는 게 얼마 안 걸렸어요. 10시부터 슬슬 이제 시장이 시장답게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오늘 샀다라는 측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네. 만기일이죠, 오늘. 네.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를 유지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황은 이제 화요일 나왔을 때 적어도 만기까지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봤는데, 그 이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참여자들이 기분이 네. 좋아 있어요, 지금. 뭐 좀 전에 유창희 대표님도 기분 좋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게 주식하는 사람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조금 더. 근데 오늘 시장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미국장에서 가장 큰 일은요. 트럼프가 비상 모시기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채금리 4.7 뛰었거든요. 그러니까요. 4.7 뛰고 또 지표 발표하고 빠졌어요. 그러면은 빚이 좀 나왔죠. 어찌됐든 빠졌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네. 뭘까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성장주가 가느냐 안 가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장주의 대표 주자가 2개 있습니다. 정말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 바이오. 바이오. 그렇죠. 그리고 우주. 근데 양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양자는 우리 젠성 선생님이 15년 후에 하라고 아예 찍어줬어요, 시기를. 15년 후에 우리도 같이 만날 거고, 그때 양자 하려고. 네. anyway, 일단은 성장주도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오케이, 해볼만 해.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잡아주고, 뭐 소부장도 잡아주고, 적당하다면은 네. 해볼만 하지. 그러니까는 섹터들이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쵸. 예,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뭐라고 써왔냐면, 아침에 고객들한테 이렇게 줬는데, 좋은 거 눌릴 때 사놔야 되는 자. 맞아요. 쫓아잡으면 물려요. 네. 제가 해보니까 물렸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 물려. 물렸는데, 네. 그러니까 좋은 거를 눌릴 때 사놓으면은 2, 3일 안쪽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적어도 이런 거 주더라고요. 그게 어떤 업종이든. 근데 업종 다 아시잖아요, 좋은 거. 그쵸. 일단 업종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해볼 만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허들이 하나 남았죠. 내일 고용이요. 내일 밤에 고용. 실업률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지인데 이거죠. 우리가 지금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컨셉은 좀 덜 나왔죠. 덜 나오면 생각보다 이거죠. 우리는 고용이 좀 덜 나오길 바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일단 시장 네. 입장에서는 시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이런 설도 있어요. 트럼프가 20일 전에 자기 들어가기 전에는 주식 올라오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트럼프 일기 때는요. 네. 뭔가 시장이 애매모호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동결하는 할 때 갑자기 트럼프가 트위터 날리죠. 파월한테. 네. 그래서 그때 파월의 별명이 뭡니까? 힘을 내요 슈퍼 파워 막 이러죠. 김영철 씨 하는 거 있죠. 진짜 그랬어요. 그때 일기 때. 네, 그 주식 같이 했잖아 맞아요. 우리. 네. 그러니까는 뭔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 트럼프가 막상 그 전에 무시무시하고 그런데 막상 집권하고 나면 비즈니스맨이에요. 그쵸. 그래서 너무 홍보망랑하게 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또 2차전지도 그렇고 반영을 했어요. 반도체 올라오는 거 보세요. anyway, 그래서 시장은 해볼만 하다.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저떤 일, 요거 얘기 드리고 싶다. 오늘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네. HSBC에서 아시아 주식의 투자 의견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는데 바꿨나요? 인도를 내리고요. 네. 홍콩이랑 한국을 올렸어요. 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오, 작년 내내 한국은 언더웨이트였어요. 네. 계속 줄이라 중국보다 줄이라 그런데 진짜로 전 한 1년 만에 본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높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1,000억만 사더라도 막 난리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힘들었던 거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족분들 그동안 고생 진짜 많이. 작년에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맞아요. 다 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다들. 네. 단타 치지 않으면 이게 주식 들고 있으면 녹았잖아요, 사실은. 그쵸.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현금을 보유하긴 해야 되는데 살살살살 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기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보시는 거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장의 성질을 좀 말씀드릴게요. 장이요 지난주까지는 어땠냐면은 그날 끝내야 되는데 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그날 끝나는 게 뭐냐면 소위 우리 파이로 모니터 내가 살아가니까 속내 용어로 소위 잡주들이 잘 갔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바뀌어요. 잡주보다 압축될 거예요. 제가 이건 잘 맞춰요. 압축됩니다. 사람들이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는 그냥 막 샀어요. 그죠? 신규 상장자 아무거나 거래도 튀면 먹어요. 네. 10%씩 먹어요. 뉴스 네. 뜨고 사도 먹는데 지금부터는 어디서 밑에서 올라왔지? 그럼 요것이 갈까 안 갈까 고민하라는 시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장 참여들이 영민해지고 기민해지고 그거에 대해 과거 기사를 찾아보게 되고 뭐 있잖아요. 텔레그램 많은 데서 딱 뜨면 왁 하는 거. 네. 지금부터 물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따라하고 하셨던 분들 몰려야죠. 그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는 종목들이 압축이 돼요. 실적으로 압축이 되든 혹은 성장이도 압축이 되든 로봇 안에 되게 많잖아요. 네. 오늘은 중고나방 다 떴지만 그것도 압축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턴 다 돌았거든요. 얘기는 나온 게 다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어디 갔어요? 신규 상장 로봇주 갔어요. 우리가 다 말씀드렸어요. 클로봇 뭐죠? 세 글자 시메스. 시메르. 응. 시메르. 시메스 아니에요? 시메스, 그렇지. 시메르는 누구지? 루미르랑 합쳤죠. 합쳤지, 그렇지. 우주 로봇, 시메스. 응. 좋아하시는 거 합쳤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죠? 네. 그 다음에 하이젠, RNM 뭐 이런 그 거. 다음에 뭐냐면 휴머노이드가 움직였어요. 네. 중간에 RS 오토메이션 상한가 한번 치고, 그다음 하이젠 시작을 하면서 로보티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뭐 움직일라 그래요? 대기업 관련. 네. 그 한 턴 다 돈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들. 가족분들 느낌 오지. 주식하셨던 분들은 다 느낌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한 번 정도 더 튀긴 할 건데 이게 딱 주식의 생로병사예요. 테마주에. 테마가 아니고. 근데 오늘은 딱 보니까 로봇이 약간 내가 주도다 외친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응.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나 살아있다. 하이젠 RNM이 상한가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저기 액추에이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미국 가면 할 말은 다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이것이 그렇다고 여기가 주도예요. 그렇다고 또 내일 상한가 가는 거 쫓아가 이런 게 아니고 네. 주도라는 거는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됐다는 거예요. 밀릴 때 사고 오를 때 사고 밀릴 때 사고 오를 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중간에 주도가 길게 갈 거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 종목이 실적이 네. 꽂혀야 됩니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든 이게 네. 막 영업이익 100억 1000억 나올 필요가 없어요. 뭔가 어닝이 플러스 나는 것들이 한 번씩 보여야 돼요. 그럼 시장에서는 당위성을 찾게 됩니다. 어찌됐든 네. 일단 말하다 보니까 지금 업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시장은 그렇고 업종은 이렇게 움직이고 업종은 좀 이따 다시 할게 물어보면 로봇까지 했어요 지금. 로봇 네. 바로 하시죠. 네. 오늘 특징적으로 봤던 섹터 주식. 근데 기본은 하이닉스인데 네.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저거 20만 원 저기 돌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네. 하이닉스가 여기보다 더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HBM3, 2까지 엔비디아 납품까지 알잖아요. 16단 네. 선보임까지 나왔고 여기서는 실적이에요. 실적 언제 발표해요? 이번 달 하반기 할 거 아닙니까? 네.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 잘 나오면 신고가 날 것 같다. 그것이 실적으로 벗겨야 돼요. 신고가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하더라도 살살 사야지. 며칠 남았잖아요. 또 아직은. 그렇죠. 하이닉스가 단타치라는 말씀은 아닌데 네. 사실은 우리가 17만 원대도 받고 16만 원대도 봤어요. 근데 이 박스잖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여기서 양봉 2번 났는데 신고가를 한다고 국내 시총 2위 주식을 가지고 하이바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이바이 높게 사는 거 하이바이, 그죠? 그럴 필요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가지고 소부장 연습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습이요? 이거 하이닉스 살아있으면 소부장 가지고 매매 거래로 활용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 향, 하이닉스 향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그래 하이닉스 하면 HBM이에요. 네. 하이닉스 살아있는 한 HBM은 살아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의 나래라든지 혹은 네. 매매의 메커니즘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하이닉스가 그렇고 유리기판 아까 다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유리기판이 뭐 이제 제2의 HBM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SKC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SKC가 이제 엔비디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2의 엔비디아다. 엔비디아 주주실 거고 아마도. 아니 SKC 주주실 거고. 네. 그 될 수도 있죠. 안 되는 게 네. 어디 있으면 실적 되고요, 얘네들. 그런데 오늘 핵심은요. 최태원 회장님이었잖아요. 회장님께서 무슨 말을 했어요? 팔고 왔어죠. 네. 이게 근데 그냥 사실 규모가 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팔고 왔었는데 드디어 초도 물량 납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부터 이익 계산이 가능해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가장 많이 뛸 때는 그럴 때예요. 처음 탁 들어갈 때 드디어
첫 뭔가 납품이 시작이 되고 할 때 그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늘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도. 그러니까는 일단은 확인 SKC 좋고 유리용 관련주 좋고 오늘 안타까운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조금 안타까워요. 오늘 하필 이 좋은 장이라 보긴 좀 그렇고 좋은 장. 이렇게 영어로 LG가 안 쳐지네. 소울 루까지 쳐지나. 거의 4% 거의 장중에 거의 6%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네. 급락이 나왔어요. 네. 편하게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발표했는데 컨센보다 좀 덜 나왔어요. 음. 영업이익 컨센이 적자 컨센이었는데 마이너스 2,700억 컨센이었거든요. 네. 발표한 게 2,200억 정도 했으니까는 조금 더 안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희 그 기사란을 잘 살펴보시면은 네. 실질적으로 비용 처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이러거든요. 인라인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적 컨센 안에 들어오긴 한 거래요. 그러면은 오늘 과학인에서 오늘 그 밑꼬리 단 게 아마 이런 연유지 않을까 싶어요. 이차전지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차전지는 4분기 실적 끝으로 한 번은 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4분기 실적 끝이요. 이게 또 트럼프 취임이랑 비슷하게 연관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일단 우리 이차전지 물려서 힘드신 분들 좀 막 물 타거나 뭐 액션을 취하시지 말고 준비를 이러고 하고 있는 거 이러고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여기보다 얼마나 더 안 좋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트럼프의 컨센이 그러면 예를 들어 두 가지잖아요. AMPC랑 지원금이잖아요. 네. 그죠? AMPC는 기업들한테 주는 보조금을 형태로 하는 거고 이 지원금은 소비자들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둘 중에 지금 우리가 한번 급등 날 때 뭐였어요? 요건 주고 요걸 뺀다였잖아요. 그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남아 있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 핵심을 좀 보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뭔가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도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건 우리가 못 바꿔요. 그리고 특히 중국이 잘 팔잖아요. 그리고 점유율 맞잖아요. 내일 날아가고 있는 거. 이거 팩트예요. 물론 중국이 많이 팔기 때문에 CATL, BID가 높아지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전체 점유율에서 파이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이 3등으로 밀렸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점유율이. 그러니까는 그건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뭐냐면 정보 쪽 가장 어렵다. 하지만은 그런 뭔가 우리가 좀 바라왔던 그런 액션이 트럼프 정부에 나온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주가가 형성돼 있을 것 같다. 네. 단 종목별로 실적 발표할 때 이렇게 한번 지금 부러질 것 같다. 그러니 뭔가 액션을 이게 뭐냐면 매도 알고 맞으면 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아마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한 번 정도의 그런 주가 하락이 있더라도 이렇게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작년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중이고 아까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 근데 오늘 그 뭐죠? LG 엔솔 말고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9%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잖아요. 요거는 그냥 옵션으로 장난은 아니고요. 옵션으로 잠깐 올린 거라고 봐야겠죠? 속마음이 나오신 만기일. 것 같은데 네. 딱 분봉 보시면은 네. 좀 리얼하게 보여요. 요게 29분 30분 사이에 6%가 떴어요. 근데 만기일 때는 일종의 ETF 안에서도 물량 리밸런싱도 하고요. 네. MSCI는 아니니까 빼도록 하고 일단 물량 리밸런싱이 일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거 일환이라고 봐요. 시총 1위 가지고 장난 못 칩니다. 1, 2위 가지고. 네. 그건 못 하고요. 잡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도 그런 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원래 원위치로 가요. 그쵸. 좀 빠지잖아요 지금. 네. 3.5% 정도. 근데 이게 시작한 거에 4,000원에 끝나서 시작했으니까 내일 한 1, 2% 빠지더라도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오늘 안 열리죠 오늘. 일단은 어찌됐든 중간에 시황이 바뀌더라도 일단 네. 확인을 해보시자라는 거는 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에코피엠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대일렉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된 게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님께서 네. CES 가셨죠. 네.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까 SKC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느냐? CEO가 팔고 왔다. 그래도 요만큼의 초도 물량 들어간다. 그랬는데
자동차 사장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올해 양산설비 투자 시제품 공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2030년이다, 뭐 40년이다, 아니 40년도 오바죠. 네. 29년도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26년 이후에 적용 제품들의 확대 예정이라고 일단 하긴 하셨거든요. 물론 얘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그 움직이다 말더라고요. 그 만약에 뭔가 요즘 모멘텀이 시간차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네. 어제 나왔던 게 오늘 움직이고 오늘 로봇도 그랬어요. 네. 삼성 그 로봇 M&A 할 수 있다 기사는 사실은 어제 떴습니다. 네. 어제 하나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거 재탕 띄우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거 뭡니까? 그냥 시장 마음이라는 거죠. 일단 anyway 이런 것도 오늘 있었다. 이런 일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전고체 배터리는 그렇게 석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좋아하는데 그 안에는 네. 종목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올드해요, 사실은.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올드해요. 주식은 항상 트렌드 뉴 해야 됩니다. 오늘 좀 멋있게 얘기 많이 하네. 트렌드 뉴. 그죠? 아니, 뭐, 저번에 댓글에서 네. 좀 웃기게 하니까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 약간 그래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임실 대표님 없을 때 빨리 네. 다 해야지. 노력 안 하셔도 평소에. 웃겨요? 네. 좀 주식은 좀 트렌드 뉴한 게 좋아요. 음. 근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3개 있잖아요. 3개. 3개 아니면 4개 정도인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그래서 그쵸. 올라가면 또 팔더라고요. 또 맞아요. 중간중간 트니까는 매매하기는 조금 빡세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정도. 대형주는 이렇고 중소형주 단에서 이렇게 테마들이 움직였고 일단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장에서 또 그럼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내일장이 휴장이잖아요, 미국 증시. 시장인데 실업수당 청구 것은 나오겠죠. 지표 발표는 아마 있을 것 같고 네. 또 뭐가 있더라. 잠깐만. 맞아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일단은 그 고용을 어떻게 건드리는지가 되겠죠. 그리고 본 게임은 또 내일이 될 테니까는 그래서 아마 오늘 외국인들이 미국 신경 안 쓰고 들이다 샀나 봐요. 현물을 7천억이나. 별거 없으니까. 별거 없으니까.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보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아마도 오늘 같은 장이 네. 내일도 오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오늘 같은 장을 또 요약을 하자면은 그냥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빨리빨리 쫙쫙 움직이는 장. 그러나 세게 잡으면 물리는 장.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 쉬고 있을 때 사야 되는 저는 장. 딱 요게 한 달, 한 2, 3주 정도 음. 딱 매매 컨셉이에요. 지금 좋은 거 쉬고 있는 것들 좀 이따가 본방사수 뭐 이렇게 본방사수 예고를 또 해주셨네요. 그럼 앞으로 증시 흐름이 한동안 한 2, 3주 정도라고 시간을 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2, 3주가 하는 이유는 트럼프 취임을 하고 나서 네. 또 뭔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는 한 2주 정도, 2주 남았지 않았나요? 2주 정도? 네. 그 정도 기간, 일주일 반, 요 정도 하는 거고. 근데 하더라도 한동안은 세게 못 바꿔요. 정신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한 2, 3주, 1월 한 중순에서 말까지 정도 부분은. 그리고 2월은 조금 장이 또 바뀌어요, 항상. 코리아 시장의 전통상. 네. 그래서 2월에는 또 뭔가 상패주의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닥이 빠지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죠. 12월 말에 앞으로 시장은 코로나 이전 시장 같을 것 같다고. 기억하십니까? 네. 똑같아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 움직였던 거랑 똑같이 움직여요. 그죠? 그 2월에는요. 조금 중소형주들이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대형주가 그때 또 미리 힌트. 주도주가 태어납니다. 2월에는. 2월에는 주도주가. 1월 달에 세게 움직였던 후보군 중에서 2월 달에 집중해서 쏴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내 건데 다, 이거. 사랑한다면서요. 오케이. 그러면 공개하고 가셔야죠. 오케이. 그러면 그 후보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후보들. 그건 이제 2월 달에 시장이 알려주겠죠. 아, 저는 시장이. 미리 찍지 않습니다. 봐야죠. 네, 그때 가서 대응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주식을 많이 봐 놓으셔야 돼요. 네. 안 보면 한 주도 못 사요. 한 주라도 매매한 게 있어야지 내가 그 다음에 뜰 때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절대로 한 주라도 매매 안 해보면 그 아까 얘기했죠. 신세계 INC, TK케미칼 이 메커니즘을 누가 어떻게 한 사람만 아는 거지. 그쵸.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뭐 고객이 와 이러더라고 저한테.
안 했다니까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했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작아서 매매를 안 했습니다. 일단 그 어쨌든 이런 시장 네. 이게 뭔가 좀 다른 분들처럼 그럴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볼 만 아직은 괜찮다. 괜찮고 핵심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긴 하고 내일이 고용이고 더 중요. 근데 그 국채금리가 4.7을 더 넘으면 안 돼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해볼 만 해져요. 만약에 4.7에서 끝나 어제 4.6 몇 4에 끝났거든요. 네. 미국전에도 4.7에서 끝냈으면 오늘 잘 안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올라서 끝났잖아요. 그쵸. 근데 갖다 밀렸으니까는 시장 참여자 아침에 눈치 보다가 들어가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그랬다? 그러면은 좀 오늘은 좀 장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핵심은 국채금리니까는 요거까지 잘 보시자. 네. 그리고 시장은 뭐 그렇고 뭐 굳이 하면은 오늘 제가 좀 좋아하시는 분이 2620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정도까지는 아마 200일선 전 부근까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차트 잘 보시는 분이 그 얘기도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그랬어요. 제가 거기까지 못 맞추겠고요. 그냥 그때까지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차트 잘 보시는 분들도 얘기하시고 하니까는 그거 딱 보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한번 가면은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좀 어쨌든 밑에서 100포인트 올라온 장이에요. 일단 봤죠? 10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조금은 뭐라 그럴까 그 지수 대형 주식 관련 대형주 중에서 많이 오른 것들은 들어가기 좀 그렇죠. 그쵸. 지수 관련 대형주들. 음. 그러니까 안 오른 현대차 같은 건 괜찮아요. 음. 근데 이미 올라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닉스 이런 경우라서 안 좋다는 게 또 아니에요. 또 네. 그게 아니고 어쨌든 지수를 하니까 지수를 좀 트래킹을 하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2, 3주 정도는 그 2월에 탄생할 후보들이 이제 약간 힘겨루기 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네.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이 뭐예요? 난 저 업종만 그 일단 오늘 안 오른 건 엔터. 엔터. 엔터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왜 이렇게 쉬는지 모르겠어. 이게 근데 아마도 네. 그 HMPV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그런 그 바이러스성이 많이 하게 되면 팬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엔터주에는 썩 좋진 않아요. 또 확산되면은 뭐 공연이 콘서트라든지 네. MD 그쵸. 굿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좀 눌려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네. 뭐 우리나라 기술 뭐 이게 잡히겠죠. 이게 겨울이니까 또 그런 부분은 이럴 수 있고 오늘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게 장중에 바이오가 슬쩍 이렇게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바이오는 그제 올랐다가 어제 빠졌다가 오늘 들어 올렸어요. 네. 그러면 차트가 되게 이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는 뭐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 주 13일부터 네. 또 시작을 하니까 목금이잖아요, 지금. 금이 하루 남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는 뭔가 바이오를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한 일종의 힌트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쏙 오늘 올라오는 게 우주. 그것도 오후에 올라오더라고요. 우주 종목 한 중소형주는 3, 4개. 네. 그 대형주 단에서 한 2, 3개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으로 불리는 종목 2개 빨간불 나오더라고요. 빨간불. 빨간불. 그러니까는 이게 오후에 쭉 땡기더라고요. 이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것들 저 눌릴 때 사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그게 아마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컴플라이언스상 종목을 못 찍어드려요. 죄송해요. 찍기 싫은 게 아니고 네. 고객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그 카바가 안 돼가지고 회사에서 오라 그래요. 회사에서. 불려가나요? 네? 불려가나요? 저희 모니터링 다 해요. 저희.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 보기 싫으면 종목 하라고 하시고 일단은 아, 또 계속 봐야 되니까 또 그렇죠. 계속 종목은. 보셔야 되니 그리고 네. 또 하나 제가 그 화요일 날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갔냐면 소부장 종목들이 좀 싼 종목들이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더라고요. 봐봐요, 가족분들. 소부장이 이틀 오르고 오늘 쉬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추세를 돌리다가
하루 쉰 거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전저점까지 갈 확률이 가는 것보다 여기서 한 번 더 돌리는 게 맞거든요.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중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오늘 몇몇 종목들 프리뷰 보고서 나온 거 보셨죠? 프리뷰가 뭐냐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미리 가가지고 실적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추정한 보고서가 진짜 잘 맞아요. 주가가 잘 맞는다는 거지. 네. 수치를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가장 실적을 직전에 보고서 나온 건데 가장 잘 맞겠죠. 그렇죠. 한 달 전에 추정한 것보다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좀 하시는 분들은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소부장 관련 종목이 레포트에 나온다면은 지금 되게 잘 맞아요. 지금 시기가. 그 왜냐면 반도체 바닥 찍은 거 같죠. 네.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살짝 돌려놨죠. 그러면은 작년에도 한 7월, 8월 달에 네. 여기 보시면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소부장 보고 내면 막 15%, 20%막 꽝꽝 뛰었을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그 회사에서 그 보고서 안에서 숫자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했어요. NR not rated긴 한데 25년도, 26년도 추정치가 써 있어요. 그러면은 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차기 년도. 그러니까 지금 26년도겠죠. 근데 지금은 25년도 거 봐요. 지금 1월밖에 안 돼서. 근데 작년에는 25년도 거의 추정치를 영업이익을 역산해서 시총으로 나눠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퍼예요. 그죠? 1년치에 전체를 시총으로 나눈 거. 그거 했는데, 뭐 10배, 20배야. 그럼 안 사죠. 삼성전자가 5배인데. 아니, 그쵸. 죄송합니다. 하이닉스가 5배인데. 그렇죠. 근데 6, 7배다. 음. 근데 이미 저기 다 6배짜리 하이닉스는 5배에서 팍 튀어버렸어요. 그럼 얘도 튈만 하겠구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4분기가 괜찮게다. 라고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아마 시장 차면 저라면 살걸요, 보면은. 그렇죠. 또 흔치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정확해요. 아유,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네요. 네. 왜냐면 네. 몇 개 커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옛날에 HBM 때 신나게 매매해서 물려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커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시총 적당히 되고 적어도 6천억 이상, 5, 6천억 사이즈 이상. 그래도 매출액이 2천억 이상 나오는 것들을 커버를 하잖아요, 최소. 물론 작은 것들은 동률 리서치에서 합니다. 일단 근데 신뢰도, 그 동률 리서치 그게 아니고 그 신뢰도가 아니고 시장 컨센서스. 컨센서스는 3개 이상 커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좀더 시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반응 확률이 높으니까 소부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HBM이다. 무조건 뭐 후공정이다. 무조건 아니다. 뭐 소재다.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그날 논리가 매일 다르니까는 그날 확인해보고 해보자. 대신에 내용은 내가 알고 있어야지 드립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아예 모르면 아무것도 못 사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오늘은 좀 약간 공부거리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찾아보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주식했던 분들 쟤 무슨 얘기 하는구나 다 아실 테니까는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조금 더 찾아보시고 관종에 이렇게 촉촉촉촉 넣어놓으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